민명산 화이팅! 이만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손님 오셨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치안 근대화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넘으려고 하는 의지가 사랑이 죄입니까? 민병선 작가님의 왼쪽발을 그 집단지성을 모으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병선입니다.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2만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홀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만여 명 앞에 서본 기억이 언젠가 싶습니다. 참 오랜만이고요. 신년 새해 첫 주말에 저를 위해서 주말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쁜 일도 많지만 기쁘지 않은 일도 많이 좀 벌어지고 있죠.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희망의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고 같이 즐기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게 대선 패배 직후에 시르이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좀 기운을 차리고 지난 날을 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야, 민 기자, 네가 기자도 하고 대변인도 했는데 우리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적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황철민 교수님이시거든요. 저는 영화를 가리키는 교수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영화와 영화를 만들면서 주제로 택한 그 사안과 크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고 세상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영화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는 참 부조리하다. 이런 뻔한 선거를 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한 세력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불법 선거를 하는 것이 용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뻔한 선거가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반대편이 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아주 요행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지속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선 때에도 제가 눈여겨보니까는 역시 조선일보가 감독이 돼서 이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에는 골을 넣어버리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도대체 이 문제 하나를 우리가 왜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 김준혁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도 주셨어요. 그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박종명이라고 하는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제 사무실 옆에 방에 있었습니다. 자주 보긴 했지만 성향이 원체 다른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인사를 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공천을 줘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이제 시의원 출마도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있었던 분이었고 지역에 있는 이제 정치인들하고 뭐 형하우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가까이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경기경제신문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칼럼이 왔길래 도대체 이건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었죠. 민병선 기자님이 쓰신 글들을 제가 좀 아주 꼼꼼하게 전체를 좀 다 읽었고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전화로 질문도 하고 이 주범은 누구인가,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추적을 좀 사실 본격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김만배라고 하는 그분은 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년 선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과연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 형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거고 동네 선후배들이 김만배 형하고 이재명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양반이 동네 와갖고 저희 2년 선배들한테 술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본인과 이재명의 관계 이야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술자리에서 원래 그런 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제가 민병선 기자님의 이 책을 더 깊이 읽어보게 된 거고요. 이 책은 사초입니다. 역사의 생것의 기록이죠. 저는 역사 전공자고 정조시대 전공자로서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라는 책을 썼고 왜 기득권은 이재명을 죽이려 하는가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 내용과 괴가 같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기득권이 혁명가들을 수도 없이 죽였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을 또다시 정치적 살해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타살, 정치적 타살 이런 것들이 기득권과 보수 언론들이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민병선 기자님이 써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우리 전원규 변호사도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검증팀에 있었으니까 대단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정보를 취합하고 좀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초반에 바로 결론 내렸던 게 뭐냐면 대장동 게이트는 이 법조 게이트다. 김만배하고 남욱이 자기네들의 인맥과 이런 것들을 좀 동원해서 법조인들과 함께 결탁해서 한 일이지 절대 이게 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그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게 바로 나타났던 겁니다. 일례로 좀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얘기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하고 남욱하고의 관계에서 남욱이 박영수 특검의 아들을 과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맥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 인맥을 이용해서 대장동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김만배는 사실상 대장동 2기 때 투입이 된 거죠. 그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하면서 알게 됐던 인맥들을 통해서 일련의 활동들을 해왔던 거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다 덮어씌우는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었고 이런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 언론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린치를 가했기 때문에 대변인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죠. 우리 민병선 기자님도 그 당시에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중과부적이었던 점이 너무 많았다는 거. 제 책에는 물론 어두움을 밝히는 부분도 있지만 밝음을 드러내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사건이었죠. 불과 30대 변호사가 그 사건을 정말 집요하게 추적을 해요. 그거를 고발을 하고 모든 기자들이 거기 가서 다 취재를 합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조선일보조차도 이재명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백궁정자지구 게이트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사설에도 이재명이 등장해요. 조선일보 사설에 이재명을 칭찬하는 사설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은 굉장한 토건비리의 저승사자였던 셈이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의제를 잘 설정을 합니다. 매우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었고요. 공직자의 의견을 굉장히 높이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 공직자들하고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역대 최고의 도지사는 단연코 이재명이다. 정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사 결정이 빠르고 또 공직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용해주고 전폭적인 전권을 주는 도지사는 이재명밖에 없었다. 만약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을 텐데 정말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아무래도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이다 보니까 마치 같이 계시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바라시는 게 하나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호규 변호사가 굉장히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개인기를 한번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윤석열의 입장에서 윤석열 목소리로 한번 반박을 한번 해보시죠. 변신을 좀 해야 되겠네요. 아, 왜냐면 이게 자세가 나와야. 북토크에서 성대모사를 아니 뭐 오늘 같은 날 뭐 저를 자꾸 이렇게 부릅니까? 예? 이거 좀 가짜 뉴스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의 무슨 외로운 전쟁이라고 하는데 예? 뭐가 외롭습니까? 예? 이렇게 민병선 같은 이게 좋은 작가도 있고 이렇게 좋은 동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아니 뭐가 외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좋아 빠르게 가. 변호사예요, 개그맨이에요? 제가 원래 꿈은 개그맨인데 무대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변호사의 길을 지금이라도 전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황천일 교수님이 영화를 전공하고 계시지만 원래 독일에서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세요. 비판 사회학을 공부를 하셨고 한국 사회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책에 우리 사회에 대한 비전 부분들이 맨 뒤에 있어요. 이재명이 실시한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사회의 대안에 대해서 마무리 멘트로 우리 황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네네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쏙 들어간 테마가 아마 기본소득이 아닌가 싶어요. 아시다시피 그 세계는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이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죠. 하나는 AI고 하나는 로봇입니다. 1년 내내 광풍을 몰아올 것이고 폭풍은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습은 변곡점에 서 있다. 기후 위기에 의해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테크닉의 발전을 통해서 준비되지 못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뉴스를 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전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느낌들이 보이지 않아요. 야,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저 앞에 빙하가 서 있다고 한다면 딱 부딪혔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이 변화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많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일 거고 준비하지 않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는 지난 20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근대화를 늦게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엔 강자가 다 막아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토론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재명의 그 결혼식 부분 그게 참 흥미로웠거든요 개인적으로. 단독 취재를 한 거죠. 1991년 3월 30일에 이재명 대표가 결혼식을 올려요. 받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옷차림이 너무 남루하신 하객들이 여러 명 오셨대요. 좀 신기하다. 대부분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결혼식장에 입고 가잖아요. 근데 남루한 차림으로 오신 20-30명의 하객들을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결혼식의 중간에 나오셔서 인권 변호사 이재명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5분씩 축하 멘트를 하시는 거죠. 당시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수배된 학생의 부모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 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 전부 다 나와서 멘트를 하시는 바람에 3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만세가 나오고 이재명이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이다. 뭐 이런 풍경이 벌어졌다는 어떤 사람 어떤 변호사, 어떤 정치인의 결혼식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다라고 제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연수원 졸업할 때 같이 졸업했던 분이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기억으로 2등인가 3등인가로 졸업했답니다. 검사, 판사 이런 거 무조건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00등 안에 들으면 다 하나씩 다 받아서 나가는 건데 이재명 당시 사법연수원생이 졸업할 때 손들고 나는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기수가 죄다 이재명한테 감동받아서 검사 판사 안 나가고 손들고 나가서 나중에 후회를 엄청 했다는 이야기들 더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요 대목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때 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에피소드인데 전태일 열사가 죽은 이후에 일기에서 나왔었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왔죠. 그리고 그 대학생 친구들이 진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역할을 했었어요. 이제는 전태일이 직접 대통령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아있었던 전근대성이 저는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엘리트주의가 깨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다. 확실한 근대화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넘으려고 하는 고지가 저 고지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할까요? 저기 하죠 뭐. 옵니까? 네, 네. 금방 와요? 특검법. 아니 한번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특검법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 부인 문제라고 그러셔도 됩니까? 아니 사랑이 죄입니까? 아니 여기 그 남성분들 많이 와 계신데 그 마누라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다 도장 찍을 겁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분도 국민입니다. 그분이 옳은 거 아닙니까? 되셨죠? 장시간 재미있으셨죠? 네! 재미 진짜 있으셨어요? 네! 대답이 너무 작으셔서 재미있으셨죠? 네!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보다 지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2만 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첫 주만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실 저 오늘 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오둡지는 않을까, 너무 제 책이 좀 딱딱한 책이라 심각하진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아, 얻어가시는 게 있구나라는 표정인 것 같아서 너무나 흐뭇하고요. 저희가 지혜를 모으면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안에 해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똑똑하시고 너무나 현명하세요. 정치는 그 집단지성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조금 더 높아지셨어요. 그 집단지성을 모으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주십시오. 네. 4월에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선 작가. 이재명의 외로운 전쟁의 작가 김병선 작가가 2024년 한국의 윤명산 화이팅! 네.